유정님, 저희 여름 주제로 각자 책 선택해서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네. 유정님은 혹시 어떤 책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여름 주제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김현수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을 골랐고 원래 약간 시도 쓰시고 단편 소설도 쓰시고 산문도 쓰시고 근데 이제 이 단편 소설집을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선물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원래 여행 갈 때 한번 챙겨 갔었는데 왜냐면 여름 주제니까 근데 제가 여름 휴가 때 이 책을 챙겨 갔었다가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가 때는 잘 많이 못 읽고 덮어놨었다가 이번에 생각이 나서 새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저도 네. 이 책 나왔을 때 네. 교보문고에서 항상 보면서 네. 이렇게 베스트셀러잖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표지 너무 예쁘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은 항상 했었는데 궁금하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표지 보고 이게 너무 예쁜 표지여서 그래서 저는 되게 막 말랑말랑한 감성적인 그런 내용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또 약간 깊이 무게가 있는 그런 책이었답니다. 그렇구나. 수님은 혹시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저는 고성경 시인의 샤워젤과 소다수라는 시집을 고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교보문고 광화점을 진짜 자주 가거든요. 거기가 서울에서는 제일 큰 교보문고라 해서 이제 제일 많은 책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꼭 책을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안식처처럼 마음이 힘들 때 가면 그냥 그 매대 올려진 책들 제목만 봐도 약간 힐링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약간 이런 거구나 또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느 날 보다가 그때가 이제 여름을 좀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근데 약간 보통 여름을 만끽할 때 약간 피서지를 가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거나. 근데 약간 이번 여름은 책을 통해서 이 여름을 만끽하고 싶다. 지독하게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런 여름에 관련된 책을 막 보다가 딱 그 시집 코너를 봤는데 이 책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뭔가 약간 슬러시 같은 이 하늘색과 분홍색 글씨와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막 이런 목차들도 막 여름 오후의 슬러시 막 토마토 젤리 샤워젤과 소다수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뭔가 여름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데리고 와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쵸. 그 여름을 만끽하는 책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혹시 유정님 고르신 이 소설책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요거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꼭 여름에 대한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거의 20개 가까이의 단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분량도 조금씩 다 다르고 내용이나 다루고 있는 시기나 주인공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몇 가지의 단편만 뽑아서 오늘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3개의 단편인데 그 하나는 나 혼자만 웃는 사람일 수는 없어서 라는 단편이고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나무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나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 소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성의 물이라고 해서 이 관계성의 물에서는 그 선배 기자랑 후배 기자가 나오는데 인터뷰에 대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약간 관계의 거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제작이기도 한데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요 단편이 가장 좀 비중이 크고 분량이 많은 소설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이제 어머니가 아프셨다가 이제 그 시기를 거쳐서 좀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좀 그런 약간 애도와 상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이 책이 좀 무겁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애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호수님은 네. 이 책 한 번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시집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항상 늘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시집도 있고 해서 읽어봤는데, 사실은 시를 이해하는 데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에 담긴 감정은 좀 느껴졌거든요. 이 시인이 표현하는 이 여름에 대한 뭔가 언어나 그런 감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또 찾아보면서 봤던 게 이 시 자체가 청년 세대의 그런 고독함, 외로움, 그리고 힘듦 이런 것들을 담으면서 그거를 되게 유쾌한 농담처럼 풀어낸 것 같더라고요. 시인이 경험했던 이런 여름과 뭔가 또 살면서 내면에서 일어난 뭐 많은 변화와 이런 혼란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책 읽으면서 혜진님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은 네.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조금 드려볼게요. 네? 그 첫 번째는 네. 이제 이 소설에서 약간 여름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뭔가 학교 끝나고 경부선 철교 아래에서 수영을 했다든지 지금은 되게 하기 어려운 거긴 하죠. 과거 시점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되게 나무가 무성한 아파트 단지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여름의 풍경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뭔가 혜진님은 여름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저는 여름 하면 저희가 채널명도 공원서가인 것처럼 네. 공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막 2년 전에도 부산에 살 때 네. 약속이 없는 토요일 오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6시쯤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8시에 공원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산책하시는 어르신들만 있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거기서 그 잔디밭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 피고 누워 있거든요. 그때는 또 선선하잖아요. 아침이니까 바람도 느끼고 책도 보고 항상 제 여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풍경하면 늘 일단은 공원, 그리고 큰 나무 그늘, 그리고 그 아래에 돗자리 펴고 있는 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모습이 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가장 좋아하는 여름의 풍경인 것 같아요. 사람 없는 공원에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저희 여기도 뭔가 점점 사람 맞아요. 없는 곳이 돼가고 있어요. 어두워졌어요. 너무 좋아요. 조용하니. 저는 약간 그 나무 그늘 아래가 좋은 게 이 여름은 덥잖아요. 네. 사실 그늘 아래 있어도 덥기는 덥잖아요. 근데 뭔가 그늘 아래 있으면 더우면서도 시원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긴 흘리거든요. 그래도 그냥 뭔가 좋다 이러면서 계속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더워야 사실 여름이 맞아요. 그것도 느끼면서 시원도 하면서 이렇게. 저의 여름은 그랬는데 유정님의 여름의 풍경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네. 되게 그 이상적인 여름의 풍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어렸을 때의 추억이기는 한데 그 저는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바다 수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모래사장 있는 바닷가에
진짜 저희 아빠가 텐트까지 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저희 엄마는 주로 그 안에서 그냥 책 읽으시고 저는 그냥 바다 나가서 그냥 둥둥 떠 있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좀 배가 출출하잖아요. 텐트에서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컵라면을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좋다. 보온병 같은데 물 담아오셨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를 채우고 또 놀고 이렇게 진짜 하루 종일 바다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커서는 그런 걸 잘 못했는데 또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바다를 맞아.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잘 못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바다 수영이라고 하면은 물론 좀 진짜 제대로 된 수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서핑도 많이들 하지만 저도 서핑을 배우고 싶었던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워도 그냥 수영도 안 배우고 그냥 튜브에 몸을 이렇게 실어도 되니까 그냥 구경하면서 다니는 그 자유로움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 물에 들어가면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수영도 잘 하세요? 제가 사실 수영을 잘 하진 못하는데 맞아요. 저도 완전. 그래요? 배우고는 싶은데 배워본 어려운 적 것들. 없으세요? 네,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늘 수영을 배우러 가긴 하는데 잘 하진 못해요. 근데 그냥 재미있어요. 물에 있는 거 자체가. 맞아요. 또 튜브 끼고 있으면 진짜 네,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유유자적.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여기 소설에서는 특히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 작가분이 쓰신 내용이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 몇몇 소설이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의 여름이 어느새 조금 지나간 일이 됐는데 맞아요. 그때 여름의 기억이 조금 나세요? 저는 코로나 때 네. 너무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네. 제가 사회생활을 딱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은 이제 보육교사로 일을 시작을 했어서 그 당시에 당연히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딱 시작한 1년 차였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그 여름이 저는 뭔가 이런저런 바깥 풍경보다는 떠오르는 게 그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풍경이 그 당시에도 진짜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초반에는 영화반을 맡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몇 개월까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의 그런 안전도 필요하니까 부모님들은 영아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기를 원하시고 근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답답하니까 막 마스크 뜯고 그래서 마스크를 그 여유분을 하루에 한 5장은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씌워주면 뜯고 그럼 새로운 거 뜯어서 다시 씌우고 뜯고 이랬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쓰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다 익숙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때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웃긴? 약간 재밌는 기억으로 남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코로나 여름을 보냈는데 유정님 혹시 코로나 시기 때 여름이 어땠어요? 저는 생각하니까 네.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도 되게 옛날처럼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핸드폰에 있는 그 갤러리를 올라가서 찾아봤는데 근데 이게 아마도 좀 사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즐거운 것들을 많이 담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가 막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시기이기는 했었지만 이제 뭐 마스크를 끼고서도 진짜 열심히 많이 놀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그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약간 막연하게 기억이 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많은 게 좀 축소되고 이런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 기록들을 찾다 보니까 막상 이때도 또 생활이 잘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렇게 또 다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또 그 시기에는 그대로 맞춰서 열심히 일상들을 살고 있었구나 열심히 일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특히 그때 일 기록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에 대한 기록이. 네. 그래서 와 이런 와중에도 일은 해야 되니까 다들 그래 이러고 살았구나 뭔가 이거를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물론 되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안에도 소설 안에서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안에 또 인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말이었었냐면은 그 불행이랑 불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운이 찾아오더라도 불행은 그러니까 내가 내 태도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코로나 시기에 아마도 이 작가님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제일 조금 인상 깊었었던 딱 그 내용이 불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 인생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불행으로도 재밌는 에피소드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라는 말이 너무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다루고 싶었던 첫 번째 단편? 이제 거기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또 되게 그런 진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더 그 이야기가 좀 와닿았어요. 저도 항상 보면서 저 큰 나무들이 다 그냥 베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기 소설에서는 이게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대요. 그렇게 나무가 재건축 때문에 없어지는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나무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반려견 이름을 붙여서 붕구미와 함께 웃는 나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서 내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혜진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혜진님도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나무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렇게 추억이 얽혀있는 자연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나무. 저도 나무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올해 봤던 나무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4월에 벚꽃이 진짜 많이 피잖아요. 근데 사실 벚꽃나무에는 그렇게 막 눈이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교보문고 강화점을 많이 간다 했잖아요. 어느 날 거기를 가는데 그 앞에 보라색 라일락 나무가 엄청 풍성하게 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고 보니 라일락의 이런 꽃말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라일락의 꽃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남았던 게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꽃말이 있고 그리고 라일락이라는 게 봄의 절정에 핀대요. 라일락을 보면 봄이 이제 짙어지고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찾아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2년 전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직업도 바꿨고, 그러면서 어쨌든 환경, 그리고 사람, 저 자체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가끔은 이제 옛날을 떠올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마다 그 전성기를 계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의 계절 막 이렇게 나의 계절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뭔가 나의 계절이었는데 예전에. 근데 뭔가 그 라일락도 어쨌든 봄의 이런 절정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걸 알려주는 나무잖아요. 그러면서 그 라일락 나무를 보면서 내가 그 계절이 끝나서 이제 뭐 그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다음 계절로, 나의 다음 계절로 넘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만약에 짓는다면 나의 다음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정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나무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게 어떤 나무인지 뭐 종류랑 형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되게 말수가 적은 학생 아이였어가지고 이제 좀 막 잘 적응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냥 말보다 글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거야 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막 100일점도 나가보라고 하시고 너무 영향을 많이 주셨었어요. 선생님 자체도 정말 이렇게 막 40살의 화가로 등단을 하셨었거든요.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막 그런 예술적인 감성도 있으시고 그런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계속 찾아보시는 그런 분이셔서 너무 멋있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걸 하셨었냐면은 그때 제가 5학년 2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항상 5학년 2반만 맡으세요. 그리고 애들이랑 약속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나무를 정해서 이제 그 나무에다가 타임캡슐을 넣어놓고 이제 그 타임캡슐을 20년 뒤에 5월 2일에 우리 와가지고 열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20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나무 일단 나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공사를 많이 해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때쯤에 꼭 연락은 드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어쩌면은 이게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나무기는 하지만 나무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타임캡슐이 있을지도 모르는 나무? 있을지도 찰떡이다. 없을지도. 근데 그게 어쨌든 그때의 그런 순간을 만들어 놔서 그래서 또 20년 뒤에도 기억할 수 있고. 진짜 그러네요. 그죠? 타임캡슐. 타임캡슐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맞아. 네. 전 기억도 사실 안 나긴 하는데 근데 그때 우리의 유행 같은 거였지 그쵸? 않나요? 맞죠? 그쵸, 저희 그쵸, 어렸을 그쵸. 때. 근데 선생님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맞아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게 그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날을 챙겨주시는데 네. 매년 어린이날이 오잖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 5학년의 어린이날은 더 이상 안 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렇게 해서 딱 짚어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억할 만한 어떤 순간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들으면서 진짜 네. 유종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들, 누군가의 말들을 잘 채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약간 늘 뭔가 말들을 흘려 들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저한테 너무 특별히 좋습니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바람이 너무 좋네요. 지금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아. 목이 막히네. 그 또 다음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그 관계성의 물이라는 그 챕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관계성의 물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이한테 물 한 잔을 받으면 그 인터뷰가 성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호의를 주는 것보다 호의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관계성의 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받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관계에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맞아요. 혜진님은 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잘 받는 편이신가요? 저는 네. 정말 못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일화가 있는데 네.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따로 정착한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스쳐간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친구 소개를 따라서. 근데 그게 되게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작으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그만큼 제가 새로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가 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서울에 온 지 1년이 되던 딱 시기였고 그 당시에 제 안에 많은 그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 작게는 뭐 작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사를 할지 말지부터 그리고 큰 거죠. 그리고 직장을 옮길지 말지 마지막으로 부산에 내려갈지 말지. 그러니까 되게 혼돈의 카오스인데 근데 제가 성격이 누군가한테 이런 걸 말하면서 푸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저 스스로 묻고 답하고 하면서 답을 내고 결정이 났을 때 주변에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뭔가 저의 고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호의도 잘 못 받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너무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거에 보답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막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많은 고민과 부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 교회를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질문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호의도 그 호의를 받을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진짜 이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의 어떤 공간이 없으면 누군가 그거를 끼워 주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버겁게 느껴지는구나. 결국에 누구한테 잘 받으려면 좀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받는 것도 잘 받고 그래서 주는 것도 잘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맞아요. 받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네.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또, 저도 사실 잘 받는 편은 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누구 선물 고르고 선물 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막상 선물 맞아. 받으면 잘 반응을 못해요. 왜? 음. 왜 나한테? 그래서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알잖아요. 줬을 때 되게 기분 좋게 받고 그걸 잘 반응해주는 게 사실 주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제 큰 행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잘 받는 거 진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막상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좀 연습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받는 연습, 호쾌하게 받는 연습, 칭찬도 잘 받는, 잘 받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또 그리고 혜진님이 칭찬을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칭찬 잘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답니다. 그니까요.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다, 그쵸? 너무 맞아. 어려워요, 근데. 약간 저 칭찬받으면 원래 좀 고장나거든요. 우리가 약간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게 깔려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완전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혜진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계의 원칙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름이 좀 그 날씨처럼 관계가 되게 약간 질척이고 끈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적절한 선이나 거리가 항상 필요한데 좀 그걸 지키기 위한 혜진님의 좀 혜진님만의 원칙?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성격상 이제 관계에서도 좀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틈이 필요하다고 자주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성격상.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지키는 원칙이라고 하면 조금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그냥 제가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런 눈빛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듣고는 계신데 다음으로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런 게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그 대화의 그 열기가 팍 식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잘 안 듣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내가 경청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진짜 책인 시다르타라는 책에서 바주데바라는 뱃사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시다르타가 그 뱃사공을 만나서 배를 타면서 막 얘기를 듣는데 그 뱃사공이 시다르타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주는 게 막 오버스럽게 리액션을 해서 막 그랬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히 들으시거든요. 마치 약간 잔잔한 거기 있는 강처럼. 근데 시다르타가 그 바주데바 뱃사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처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막 그런 독백으로는 바주데바가 자신의 말을 들을 때는 마치 나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제가 그 대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내가 정말 대화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티키타카 막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 저의 이야기를 뭔가 거칠애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를 뭔가 싹 흡수하는 듯한, 말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그런 경청을 그런 경청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나도 경청을 진짜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무 뿌리처럼 일하는 말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쵸. 너무 좋은데요? 확 이해가 됐어요. 이거다 이러면서. 유정님은 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런 거가 먼저 떠올렸어요. 되게 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게 뭔가 사람이 다 내가 조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언하고 싶은 유혹? 누가 뭐 고민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뭐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저 스스로 되게 주의를 시켜요. 진짜 원칙처럼 이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말자.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경청이랑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해결책이 다른 사람한테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제 스스로를 이렇게 계속 되뇌이는데 뭔가 내가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서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관계를 망치기 쉽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섣불리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좀 관계에 금가기가 쉬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리고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보다 뭔가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더 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진짜 유의미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사실은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때 들었던 어느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장이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저 그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등을 밀어주는 게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유정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게 우리가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됐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뭔가 편하고, 저도 약간 한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예민한 척하면서 엄청 예민하게 굴거든요. 근데 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데 주님 보면 계속 대화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만들고 싶고 이랬던 이유가 진짜 함부로 뭔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시간에 비해 고민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오히려 확신의 이런 답을 주기보다 그냥 저의 이런 지금 되게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또 공감해주고 뭔가
웃길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약간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유정님이 그런 관계에서 그런 걸 중요시 여기시면서 행동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저도 혜진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맞아요. 요 사이에, 요 근래에, 혜진님이 진짜 제일 저한테 어떤 저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제 자존감에 엄청 진짜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달까요? 진짜요. 다행이에요. 전 빈말을 잘 안 하는 성격. 근데 진짜예요. 제가 이제 이 시집을 읽으면서 유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은 그 시집에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매년 연장되는 여름처럼 우리의 딴청은 길어지고 있어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집에서는 이 문장을 이용한 게 이 문장이 나오는 시 제목 자체가 연장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서 좋으면서도 지겹다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년 연장되는 여름이라는 게 좀 지겹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겨워서 약간 딴청을 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다. 약간 그런 표현으로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어요. 매년 연장되는 여름이 이렇게 우리가 좀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상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딴청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진다 라고 받아들여서 전 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유정님한테도 이런 딴청의 시간들이 있으실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그 딴청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한테 그 딴청 노트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을 요 노트가 제가 이제 요거 리필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네. 표지 두고 안에 내지만 리필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요런 류의 조그만한 노트를 되게 옛날부터 계속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 어떤 내용을 쓰냐면 얘는 특히 제가 이 노트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게 딴청 노트에 완전히 맥락이 같은데 당장의 할 일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생각을 위한 노트예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지금은 대학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항상 뭐 스케줄러를 쓰거나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당장 해야 할 일들에 계속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거 뭐지? 뭐 체크하고 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했지를 까먹고 그냥 진짜 당장의 투두 리스트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히 딱 어느 순간에 그걸 많이 깨달았냐면은 제가 대학원 진짜 첫 학기인데 이거를 계속 막 이제 읽어야 될 걸 읽고 공부해야 될 걸 공부하고 과제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만 점점 몰입하게 되면서 나 이거 그러면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잘하려면 막 박사도 해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와 그 압박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러려고 대학원에 처음 갔었나? 생각해보면은 물론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저는 제 걸 하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아 이게 자꾸만 이 세계 안에 내가 깊이 더 빠져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이 노트를 결심하고 좀 썼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나 투두리스트를 약간 제쳐놓고 지금 해야 될 거 말고 아 언젠가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뭐가 써져 있냐면은 약간 뭐 작가 인터뷰 같은 거를 해서 인터뷰들을 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써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학원 가면서 이제 생기는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비평가가 됐든 뭐 작가가 됐든 캐릭터 같은 그런 사람을 인터뷰해서 인터뷰를 만드는 거? 그런 거가 내가 더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디자인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 시리즈를 연재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여기 적혀있고 공원서가 여기도 적혀있고요. 그런 아이디에이션들도 적혀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서 일부러 이렇게 딴청 눈을 돌리는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면은 진짜 여름이 약간 내가 본래 하고 있는 일들, 집중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기 또 어려운 계절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딴청을 허락해주는 시간 다들 휴가도 가고 방학도 있고 맞네요. 되게 허락해주는 계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여름 휴가가 있는 이유가 그럴 수 맞아요. 있겠다. 딴청을 피우라고 너무 힘드니까, 덥고 지치니까. 딴청 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혜진님은 네. 혜진님만의 딴청의 순간들이 있으세요? 저는 유정님이랑 약간 비슷한 게 저는 네. 블로그 쓰는 시간이 좀 딴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보육교사 시절인데 그때부터 그 블로그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쓰기 시작했던 것도 제가 이제 보육교사를 하면서 적성에는 또 잘 맞았는데 좀 더 재밌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당장 그럼 뭘 하지? 라는 고민이 컸어요. 근데 고민만 하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찾았던 게 블로그에 일기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아날로그로 이렇게 써보고 싶어서 노트도 엄청 많이 사고 이랬는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글씨도 막 엄청 예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휴대폰으로 쓰거나 아이패드로 쓰거나 이럴 때 되게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의 한 4, 5년 된 건데 쿠팡에서 이제 샀던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탁 잡아서 요만한데 손바닥만한데 그래서 그거를 사고 나서부터 블로그를 더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카페에 혼자 가서 앉아서 그냥 블로그 쓰고 막 뭐 어떤 뭔가 노출용 뭔가 그런 협찬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의 이런 제 생각과 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좀 사진 찍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 사진 한 장 탁 넣고 그거에 대해서 내 글 쓰고 그러면서 그냥 올리고 그런 시간들이 좀 딴청의 시간들이었고 좀 제가 좀 뭔가 갑갑하고 힘들 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계속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약간 막 글 잘 보고 있다. 나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라는 또 댓글을 한번 달면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위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딴청의 시간은 블로그에 일기 쓰는 거였습니다. 저도 블로그 일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죠. 되게 다들 그 블로그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맞아요. 그 자기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일기를 남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유정님 블로그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가 시 전체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만 좀 가져왔거든요. 그 문장에 밤은 너무 자주 읽은 편지야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좀 생각이 많고 공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또 특히 잠이 안 드는 밤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부터 과거, 저 멀리 있는 과거부터 아직 오지도 않을 저 멀리 있는 미래부터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미 생각했던 것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읽은 편지라고 표현한 게 너무 좋았긴 했거든요. 근데 특히 여름밤이 더 좀 그런 감정이나 그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유정님은 밤이 되면 좀 자주 하는 생각들이나 그런 자주 드는 기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 야행성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밤에 진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양극단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떤 밤은 너무나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밤에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생각나는 것들을 막 계속 적어서 그냥, 아니면은 뭔가를 진짜 직접 해보느라고 잠에 들지 못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에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 밤에 되게 잠들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은 약간 불안이 높은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진짜 밤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그리고 여름밤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름밤에 집에 누워있으면 매미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매미는 밖에서 막 울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때는 그 다음날에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느라 꿈에서 미리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생각했으면 꿈에. 계속 생각하면서 이미 꿈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나는 뭔가 실수들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안양천에 나와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꼭 밤에 나와서 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제가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걷고 아무 생각 없이 뛰고 했을 때 진짜 느껴지는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거를 생각을 덜어주는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진짜 사람들이 다 달리기를 왜 하는지 맞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면서도 해소된다는 감각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밤에, 밤뿐만 아니라 늘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특히 밤에 더 자주 하는 생각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을 갔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게 혜진님을 너무 힘들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잘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데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잘 산다는 기준은 뭐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산다라는 기준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은 거에도 좀 의미를 발견할 때 잘 산다라는 감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뭔가.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사는
집이 이런저런 뭔가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창밖으로 이런 자연이 보이는 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유들도 그렇고 뭔가 하나하나 이런 작은 나의 선택들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줄수록 아, 나 잘 살고 있구나. 서울에 온 이유, 뭐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직업을 바꾼 이유, 내가 이걸 먹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유정님 혹시 잘 산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언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저도 진짜 혜진님처럼 제일 자주 하는 혼잣말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잘 맞아. 살고 있나? 이거를 혼잣말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구체적인 뭔가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혜진님 말대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무언가 물론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게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살면서 의미와 재미를 발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직업으로 택하든 아니면은 그게 뭐 직업이 아니라 혹은 뭐 돈을 벌지 않는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내가 거기서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으면 딱 그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정말 많은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돈을 벌지 않는 일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막 꼭 취미라고 이름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건소가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하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단지 취미라기보다는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건소가를 막 기획하고 시작하고 할 때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되게 맞아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신경 써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 의미 있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재미있고 설레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하게 되고 그걸 할 때 와 나 진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고 또 그걸 하려면 좀 그렇게 마음에 맞는 동료를 찾는 일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아,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물을 때 일상이라고 대답하는 내가 좋았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 보통은 뭐 약간 진짜 뚜렷한 뭐 재능이나 뭔가 기술이나 뭔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아, 일상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구나. 되게 단단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일상이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정님이 생각했을 때 요즘 뭔가 내가 이 일상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나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거의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점심 때 요즘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딱 점심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미리 사놨었던 샌드위치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제가 빵을 잘라서 붓고 그때그때 이제 샌드위치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햄 올리고 음. 요즘에는 루꼴라를 올리고 음. 그리고 킥이 있는데 음. 방울토마토를 3개 정도 오. 구워요. 반으로 아. 자른 다음에 걔를 구운 다음에 샌드위치 안에 넣어요. 그러면은 약간 따뜻하면서 약간 이렇게 단맛이 새콤달콤한 맛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아보카도 있으면 아보카도 넣고 올리브 있으면 올리브 넣고 그러면은 그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샌드위치를 배달시켜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뭐 찾아가지고 배달시켜서 뭐 맛있는 샌드위치 맛있기도 한데 근데 제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에 드는 느낌은 아 내가 진짜 내 일상을 잘 꾸리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하는 그 사이에도 조금 나를 위한 시간을 뭔가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진짜 집에서 일하는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좋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제가 밤에 이제 일기를 쓰거든요. 아, 원래는 걔가 모닝 페이지였는데 모닝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뭔가를 쓰는 게 그닥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쓸 때 보면은 일기 내용이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아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밤으로 옮겨왔는데 근데 제가 그 일기를 사실 매일 쓰진 않아요.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는 그 강박을 좀 안 가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항상 규칙적이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게 다 좀 어그러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걸 매일 해야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강박이 되면서 그냥 좀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만 하고 오래 유지하기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규칙성이랑 지속성이 약간 반비례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좀 오래 하고 싶으면 매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겠다, 좀 내려놔야겠다 싶어서 일기를 그냥 매일 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 일기 써야지 오늘은 이라는 마음이 들면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자주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기를 한 번씩 쓰고 나면은 좀 이렇게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에도 좀 아, 이런 일상이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좀 지속하면서 오래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혜진이는 너무 그런 거 있으세요? 좋았어요. 저는 산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간 산책 중독자처럼 산책을 많이 하는데 네. 저의 집에서 회사까지 이제 안양천을 쭉 따라서 걸으면 40분, 조금 더 빨리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퇴근 한 3, 40분을 이제 걸어갔다가 걸어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여름 되면 이제 직원분들이 엄청 물어봐요. 오늘도 걸어왔어요? 이렇게 더운데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오늘도 걸어가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 산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냥 저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밥 먹듯이, 약간 옷 입듯이, 약간 당연히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걸어가야 하지 않나? 내 집에? 이런 생각이 되게 중독자처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웃긴 이유는 그 사람들과 부대끼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 싫어서가 일단 1순위이긴 하고요. 그 다음은 저는 약간 산책이 그냥 걷는 거 그 이상으로 좀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도 좀 돌아보고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있긴 한데 좀 가끔씩은 약간 듣고 싶은 음악도 없고 뭔가 모든 소리가 약간 소음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이런 것들 끄고 그냥 조용히 그냥 요 자연의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걸으면 그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좀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요즘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돼서 좋다. 그리고 산책이라는 일상을 꽤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정님처럼 그 감각이 너무 중요한 거.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하기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근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싶어서 걷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저는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오늘 좀 특히 더 선선한 것 같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정님 뒷배경으로 이렇게 보이는 네. 이 나무들 풍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시원하게 바람 부는 것도 너무 좋고 모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이게 여름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여름 밤이다. 너무 재밌고 도움도 되고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책을 골라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지금부터 기대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유정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약간 그래도 아직은 첫 타니까 좀 뭔가 막 말도 좀 우당탕탕 장소 찾는 것도 좀 우당탕탕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진짜 너무 그냥 이 모든 과정이 다 재미있었고 저도 그냥 이 배경 자체가 다 너무 지금 좋은 거예요. 잘 담기면 더 좋겠지만 그냥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 자체가 혜진님도 보고 있겠지만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불고 뭔가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지금 나무의 한가운데 저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여름을 즐기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이 컨셉을 들었을 때부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원에서 책 이야기 하는 거 진짜 그냥 이대로 너무 좋다 그냥 이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음에 촬영할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